해외 유튜브까지 찾아볼 정도로. 그럼 굳이 뭐 차주님께서 좀 정보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보증 기간 내에 뭐 수리하신 있어요. 혹시 어떤 처음에 출고되고 나서 이슈가 한번 있다고는 들었어요. 얼핏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아서 딜러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런 기능이 없고 아마 불량인 것 같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아우디 SQ5. 자, 일단은 차주님 너무나도 반갑고요. 저희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에 사는 네. 42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탄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회사가 이쪽이라.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SQ5고 네. 2020년 제가 9월 말에 네. 출고했고요. 네. 그리고 뭐 트림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트림은 하나로? 네. 자, 그럼 요거 소유 기간이랑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제가 한 9개월 탔는데 지금 23,700 정도 탔네요. 자, 그러면 이거 혹시 해당 등급을 네.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이게 보니까 Q5도 있고 SQ5도 이제 있던데, 혹시 SQ5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Q5는 네. 원래 제가 살려던 건 아니었었고, 네. 원래는 다른 등급을 봤었다가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SQ5가? 그러니까 SQ5가 예전에 어렸을 때 네. 제가 타고 싶었던 차였었는데 네.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네. 갔는데 마침 네. 차가 새로 나온 걸 보게 돼서 네. 저는 예산에도 도저히 맞고 어,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혹시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 그때 9,700 정도였는데 네. 뭐 이것저것 제가 이전에 다른 아우디도 한 대 있어서 네. 뭐 이것저것 깎여서 한 취등록세까지 해서 8,300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할인은 얼마 받으신 거예요? 한 1,200, 1,300 정도 받은 것 1200, 같아요. 1300? 그러면은 이 차 사기 전에 혹시 그냥 Q5는 전혀 고려를 지금 안 하신 거죠? 그냥. 그때는 그랬죠. 왜냐면은 네. 제 욕심이 좀 있었던 거고 그거. SQ5로 해야겠다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동경하던 그런 마음. 원래는 X5를 처음에 보러 갔다가 이제 네. 비슷한 등급의 Q7을 보러 갔는데 네. 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Q7이? 뭐 Q7 큰 차를 운전해 본 적은 많이 없어서 네. 솔직히 서울에서 차 타고 다니는데 주차도 힘들고 네. 탔는데 일단은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도 그렇고 네. 애들이 많이 안 크니까 뒷좌석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밀어붙였죠. 그래도 BMW도 뭔가 좀 장점이 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출고 정지가 걸려서 아.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차를 급하게 바꿔야 되는 것도 있었고 전에 차던 차가 한 10년 탔는데 네. 이제 국산차 i30를 탔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년 되니까 11년 되니까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자꾸 돈 달라고. 그래서 더 타려다가 차 딱 바꾸는 날 차가 그냥 서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BMW도 빨리 나왔다라고 가정한다면 BMW를 갔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큰 차, 좀 더 큰 차는 좀 더 애들이 크면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네. 지금은 제가 타고 싶은 차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좀 밀어붙였죠. 집사람은 반대, 아직도 반대해요.
아직도. 아직도. 자, 그러면은 맞다. 이거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신 건데요? 처음에 네. 뭐 할인을 받고 하니까 파이낸스 쓰니까 조금 더 할인을 해줘서 파이낸스 끼고 일단은 샀습니다. 파이낸스 끼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조건 정도. 30% 넣고 네. 지금 월 한 110 정도 나가나? 10 정도? 네. 몇 년 동안? 5년 했어요. 아, 5년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보험료랑 1년 자동차 세금이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는 제가 나이랑 운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저렴해서 한 7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 80? 10, 80? 근데 자동차세는 뭐 3000cc라서 네. 비슷하고 1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100만 원 정도? 네. 자, 다음 질문은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혹시 가득 넣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몇 나오나요? 이게 뭐 연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어떤 때는 한 900 정도 찍힐 때도 있고 850에서 900 정도 찍혀요. 맥시멈 갈 수 있는 거리는. 그러면은 비용이 혹시 어떻게 돼요? 가득 넣는 비용? 7만 원 좀 안 들어가요. 경유라서. 그러면 대만족 하시겠을 것 같은데? 제가 장거리를 타라서 네. 경유를 선택한 것도 있고 네. 원래는 휘발유만 타서 경유차는 처음 타보는데 네. 처음에는 막 미션도 적응 안 되고 소리도 어. 적응 안 되고 막 네. 이랬는데 지금은 적응돼서 잘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자, 그러면 이 차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도심 연비랑 고속 연비. 도심에서 한 10km 내외고 나오는 거고 11km 나오거든요. 여기 그 공인 연비는. 네. 근데 뭐 막히고 하면은 10km 내외고. 10km 내외로. 근데 제가 지금 고속 타면은 많이 나올 때는 18, 19까지 나오더라고요. 18, 19까지. 네. 와.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잘 달립니다. 잘 달린다. 그거 하나만 해도 뭐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진짜 잘 잘 나가요. 나간다. 이게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자기 만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옛날에 타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 차만의 장점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서 뭐 아우디라서 좀 라이트도 이뻐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네. 같은 Q5도 실내는 안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겉에 껍데기만 바뀐다고 해서 네. 지금은 뭐 딱히 보이는 거는 외관으로 봐도 이쁘고 아, 디자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체가 좀 더 낫다고 들었어요. 네. 얘 자체가 어. 그냥 일반 Q5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S가 붙었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뭐 S 이런 걸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BM 뭐 M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그런 로망도 있었는데 네. BM을 M까지 가려고 하면 또 무리가 되고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S를 이제 타보지 언제 또 타보냐 해서 보통 이 차 고민하신 분들은 뭐 그냥 일반 Q5랑 SQ5랑 그렇게 또 고민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50 TDI 정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뭐 네. 굳이 SQ5까지 보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SQ5는 진짜 차 좋아하시는 분들만 한다고 봐야 돼도 될까요? 아마 물량도 많이 없다고 들었고 네. 뭐 SQ8보다 훨씬 좀 SQ8도 나왔었고 뭐 네. 그것도 막 물량이 없어 다 빠진 걸로 알고 있고 네. S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보면은 M이 너무 워낙 뭐 넘사벽이었던 것은 맞으니까. 그러면 그전 BMW도 혹시 아까 X5라고 말씀하셨죠? X5 30i인가? 뭐 X5M, X4M 30i를 뭐 보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이 차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M-길이 3 시리즈를 네. 타고 있는데 너무 동생 주고 새 차를 하고 싶은데 네. MX, X4M 뭐 이거를 하려니 조금 좀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비슷한 등급의 같은 뭐 이거를 찾아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뭐 집에 아우디가 한 대도 있어서 타봐도 네. 아우디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하기. 편한 것 같다. 네, 제가 벤츠는 못 타봤는데 BM은 탔는데 네.
DM은 좀 허리가 아픈 경향이 있긴 했거든요. 아, 좀 개인 차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뭐 장거리 운전을 제가 하루에 한 100km 정도 타는데 네. 막히고 뭐 잘 가고 해도 허리 안 아프게 운전도 가능한 거. 그때도 편하다는 거. 근데 뭐 다만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는 게 이게 통풍이 없고 아, 열선이 없는 아,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S 감성으로 탄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그 옵션에 빠진 대신에 S 감성으로. 근데 뭐 네. 감안할 만합니다 저는. 감안할 하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면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이 좀 있다면 좀 편리성 그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자동 주차 기능도 있어요. 오, 그래갖고 뭐 네. 옆에 뭐 평행 주차나 후방 주차도 자동 주차가 되고. 네. 근데 솔직히 답답해서 잘 못하고 몇 번 재미로는 해봤어요. 근데 아, 되긴 재미로?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되게 네. 반자율 주행도 네. 어느 정도는 되고 네. 차 막힐 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되고. 어, 우리나라 차들에 비하면은 뭐 덜한 편은 하지만 그래도 네. 쓸만한 기능들이 몇 개 있고. 쓸만한 기능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네. 그리고 이게 뭐 네. 잘 모르겠는데 이게 특이하게 DVD가 있어요. DVD요? 저도 깜짝 놀란 게 DVD가 아, 진짜요? 있더라고요. 네. CD가 2개 들어가더라고요. 어, 저도 놀란 게 있고 DMB도 있고 잘 안 보는 것들이 좀 네. 요새는 떨어지잖아요. 네. 또 그게 없어요. 단점은 네. 무선 충전이 없어요. 아, 다음 세대는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뭐 내비가 터치 안 되고. 어, 그리고 장점으로는 뭐 일단 옆에 누구 차 오면 뭐 이런 것들 깜빡이 뭐 옆에 그 네. 아우디 그 뭐지 차 수방 측면 뭐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네. 뭐 그 정도? 그 정도. 자, 그럼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이게 그 휘발유만 타다가 경유를 타서 그런지 네. 좀 시끄러운 것도 있고 이게 좀 이게 미션 자체가 네. 휘발유의 미션하고 좀 다른 건지 저도 뭐 차는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또 안 밟으면 안 나가요.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부분은 되게 좀 애매하네. 아, 그 부분은. 그리고 또 관성 주행도 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네. 그 어느 정도 일정 키로수로 그냥 놓으면 지가 알아서 네. RPM 떨어뜨리고 쭉 가더라고요. 어, 한 1분 좀 안 되게 한 80km 내외에서 그냥 그 탄력으로만 가더라고요. 그게 옵션. 옵션은 아니고 자체 무슨 그 기능 같아요. 따로 넣는 옵션은 어떤 것 같고 어, 다른 차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가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인가 뭐 그래가지고 48V 뭐가 달려 있어서 네. 게이지 같은 게 차요. 정말요? 여기 보면은 밑에 네. 부스트라고 이렇게 오, 밟으면 있어요. 예, 부스트 있어요. 이게 밟으면은 엑셀을 밟으면 조금씩 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나름 그 이걸 저장해 놨다가 네.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계기판이 달라요. 그 일반 거랑.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다른 것들은 이게 클러스터가 2개인데 네, 맞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이 상태로 어, 나오고 네. 이게 지도도 나오긴 하는데 네. 오, 연동되는 건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T맵이고 네. 얘는 아우디. 요새 나오는 것보다는 화질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차 막히고 안 막히는 거 정도는 나오고. 아, 아우디 순정 내비.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튜닝 안 한 상태. 튜닝 안 한 상태.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있나요? 단점. 네. 그 정도? 단점 그 정도? 저는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아, 단점이. 그러면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요새 내비를 터치되는데 터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외제차들 내비야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는 그 정도 네. 감안은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로 뭐 음악을 듣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여기 자체 뭐 얘 자체 뭐 스피커도 나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서 네. 음악도 잘 나와요. 음악도 잘 나오고. 혹시 그러면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은 아쉬운 점 차가 좀 컸으면 좋겠죠. 차가 조금만 더. 뒷좌석이 네. 뭐 좁진 않은데 넓진 않아요. 아.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가 조금 조절은 되는데 네.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요새 차들은 뒤에도 넓게 이렇게 등받이가 되고 하는데 네네네. 얘는 잘 안 되는 편이죠. 아, 얘는 좀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다. 애들 타기에는 좋아요. 애들 조금 초등학교 한 4, 저학년? 네. 근데 아마 중학생 가면은 조금 좁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뒷좌석 가운데 네. 턱이 있어요. 아, 예, 예.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륜 구동 그런 것들 때문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조금 5명이 탔을 땐 불편하죠. 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올라와 있어서. 둘째가 좀 작아서 그나마 가운데 앉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혹시 자녀분이 첫째가 11살이고 둘째가 이제 6살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들 타기에는 딱 좋은데 좀 더 크면은 불편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아, 좀 더 크면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정도. 혹시나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시면은 네. 네,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조금 더 크게 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자,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시트 포지션인데 다음 질문은 네.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시트는 뭐 다 조절이 되고 네. 그다음에 얘가 뭐 이게 앞으로도 나와요. 오, 그거 네. 되고 근데 네. 뭐 얘네도 자동으로 되고 나쁘지는 않은 편 같은데요. 아,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매우 편안하다는 거. 이렇게 운전하는 것 자체를 솔직히 뭐 싫어하지는 않아서 네. 가끔 가다가 좀 뭐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근데 이 차량은 그렇지 않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거. 자, 다음 질문은 이 버튼부 위치인데 핸들에 있는 이 버튼부 위치나 산타페시아나 아니면 여기 기어봉에 있는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 편이신 것 같으신지. 근데 쓰다 보면 이거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뭐예요? 터치네? 이 터치인데 위로 아래로 조절은 돼요. 네. 조절은 되는데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 쓰다 보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는 쓸데없이 너무 버튼이 많은 아, 쓸데없이 버튼이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화면 끄는 거 굳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얘가 얘가 뭐 이거는 경사로 쏠리는 거 뭐 그 막는 기능이 있고 네. 얘는 아직 뭐 없고 이거 주차 보조 여기 주차 그 도와주는 그 자동 주차 요거는 미끄러지는 걸 거고 이거는 스탑 뭐 이거는 그래서 드라이브 셀렉트 하는 거고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뭐 즐겨찾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 지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뭐 선택할 수 있게 하나 지정해 놓을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딱히 불편한 거는 없는데 굳이 이쪽 버튼 부분은 굳이 없어도 되는. 너무 조그마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너무 작아요. 패들 시프트가 너무 작아요. 그러네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아서 여기 조수석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리랑 이게 조금 플라스틱 재질인가? 재질. 그래도 거의 뭐 할인을 받았다고 해도 9천 얼마짜리 차인데 그러니까 되게 적은 비용은 아닌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카본인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카본인가?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뭐 여기만 알칸테라인 것도 그렇고 여기는 그냥 네. 일반 천이니까 음. 같이 다 알칸테라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또 위에 등급 뭐 차들은 좋게 나왔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차감 서스펜션에 대한 질문인데 좀 서스펜션은 좀 어떠신 편이신 것 같으신지 승차감이랑. 단단한 편이에요. 네. 뭐 모드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컴포트 모드도 있거든요. 예. 다이내믹 오프로드 되게 많이 있네요. 5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용히 가요. 네. 처음에 저도 이제 차 출고했을 때 네. 디젤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었어요. 저는 아예 몰랐어요. 이게 좀 디젤인가 할 정도로 아예 네. 몰랐어요. 3000cc 디젤만에 뭐 그 특유의 뭐가 있다는 것도 있었고 네. 지금 가면 뭐 되게 조용하잖아요. 네, 되게 조용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드 바꾸면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리가 스피커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요. 스피커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조용할 땐 조용하게 달릴 수 있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 차 원래 조용한 차다 라고 집사람 타면 조용히 다니고 없으면 좀 혼자 타면은 조금 소리 내고 다니고 소리 내고 밟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가속력인데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잘 나간다는 거.
뭐 제가 알기로 토크가 71 토크 나와요. 오. 근데 디젤처럼 처음 타봤는데 디젤은 토크빨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 밟고 와 있어요. 와. 잠깐 밟을까요? 어떤 거요? 잠깐 밟아볼까요 여기? 아니. 근데 네. 저도 많이는 밟아봤어요. 그 가끔 새벽에 출퇴근할 때 한 160 정도 밟아봤거든요. 네. 어때요? 괜찮. 차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아, 안정적. 맥시멈이 아마 200 몇에 네. 찍혀 있다는데 네. 그 조금 코너 있는 곳들도 잘 잡고 나오고 또 예전 차들 그러니까 제 집에 차가 네. 그 A6를 타요. 네. A6에 있는 차체가 낮잖아요. 네. 차체가 높은데도 높은데 밟는 것만큼 나가니까 재밌어요. 차가 매우 재밌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아요? 잘 써요. 잘 쓴다. 네. 오. 이게 뭐 프리센스 기능이 있어서 몇 번 갑자기 쓰고 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자동으로 뭐 뒤에 이렇게 느껴가지고 지가 몇 번 섰는데 제가 막 밟다가 잘 쓰나 해서 해봤는데 잘 쓰더라고요. 아, 제동력 매우 만족하시다는 거. 아마 앞에가 6피고 뒤에가 2피일 거예요. 코너링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코너 잘 치고 나갑니다. 코너링도? 네, 160에서 쫙 밟고 나갔는데도 네. 커브를 그냥 나가더라고요. 160에서요? 네. 이건 뭐, 네. 뭐 네, 얼굴이 안 나오니까 네. 그렇게 막 밟고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몇 번 해보고 싶지 않아, 사실. 뭐 몇 남자라면. 번 그죠. 밤에 차 그쵸. 없고 근데 카메라 없고 하면은 네.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오, 역시 SQ5다. 그랬죠. 혼자 자기 만족하는 거죠. 근데 Q5였으면 좀 그랬겠죠. 타보진 않았어요 Q5를. 근데 뭐 차가 똑같고 뭐 생긴 것도 똑같고 네. 한데 그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똑같고 안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전혀 부분은. 몰라요. 모를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자기 차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네. 타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핸들의 무게감인데 좀 가벼운 편이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무거운 편이신 것 같으신지 모드에 따라 좀 달라요. 모두에 따라 다르다. 네, 다이나믹일 땐 조금 잡아주는 편이고 네. 컴포트나 오토일 때는 좀 부드럽게 잡혀요. 부드럽다. 잘 돌아가고 뭐 여자분이 운전하셔도 충분합니다. 여자분이 훨씬 운전하는 게 훨씬 날 수도 있어요.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핸들이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근데 아. 모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컴포트는 매우 부드럽다는 거. 네, 휘발유차 같아요. 휘발유차 같다.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편이신 것 같으신지. 기어비는 제가 알고 8단 미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저단에서도 잘 치고 나가니까 뭐 변속 타이밍도 나쁘진 않고 자동 모드일 때만 뭐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매뉴얼로 놨었어도 네. 재미있게 나가니까. 뭐 변속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는 거. 터보렉 같은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터보렉은 없고 변속 타이밍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잘 변속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잘 됩니다. 좀 뭐 늦게 된다거나 너무 빨리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 매뉴얼 아닐 때는 알아서 잘 쳐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엔진음인데 전혀 디젤 같지. 저는 처음 탔을 때 딱 못 느꼈거든요. 이게 방음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방음이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전혀 못 느꼈는데 뭐 차주분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처음 탔을 때 그랬어요. 처음 탔을 때. 처음 탔을 때 그냥 오토 모드였는데 시동 걸고 이 시승차가 없어서 저도 시승은 못 해봤거든요. 그냥 타보기만 했었고. 근데 시승차가 없었던 게 물량이 없어서 아마 없다고 들었었어요. 저는 타보지 않고 결정했던 건 일단 제가 타고 싶었던 차였기 때문에. 타고 싶었던 차였기 때문에 시승으로 결정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스피커인데 스피커는 좀 어떠신 편이신가요? 뱅올루슨 달려있다고 들었어요. 네. 음악 들을 때 좀 괜찮으신 편이신가요? 잘 나옵니다. 잘 나온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거. 자, 실내 사이즈에 대해서 아까 물론 짧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거죠. 제가 좀 키가 183 정도 돼서 예. 좀 멀리 놓고 타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조금 아이가 아니고 어린이 타면 좀 당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루 뭐 일주일에 내내 타는 건 아니니까 네. 저 혼자 탈 때는 그냥 맥시멈으로 당기고 살짝 조금만 당겨서 애들 탈 정도는 되죠. 아, 탈 정도는 된다는 거. 트렁크 사이즈도. 트렁크 사이즈는 뭐 개인적으로는 승용차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6 같은 경우는 네. 짐을 많이 안으로 깁다 보면 네. SUV라서 얘는 위로 높은 거니까 어, 이 자체 폭은 뎁스는 조금 작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작은 느낌이 좀 있다. 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보증기간 내외에 지금 이제 차를 소유하신 지 지금 한 9개월, 10개월 정도? 9개월 됐어. 9개월 정도 되셨고, 뭐 23,000km 동안 타시면서 혹시 뭐 보증기간 내에 뭐 수리하신 있어요. 혹시 어떤 처음에 출고되고 나서 유리에 이물질이 있어서 한번 유리요? 유리 창문에 오른쪽 조수석에 유리 창문에 네. 이물질이 있어서 썬팅했는데도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유리창 한번 바꾸고 아, 그거랑 뭐 앰비언트 한번 손본 거? 앰비언트는 왜요? 빨갛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불이 네. 한 군데가 막 그 어디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하듯이 리듬을 타더라고요. 한 군데가. 한 군데가? 그러니까 뭐 원래 이런 기능이 없는데 혼자서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알아봤더니 네. 뭐 이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부품이 없어서 네. 한 2주 걸린대요. 2주? 2주 이상 걸린다고. 어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네. 색깔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파란색일 때만 깜빡이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거죠, 증상이? 네, 최근에. 그것도 어떻게 또 잘 발견하셨네요? 음악을 틀어서 음악이 쿵쾅쿵쾅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얘만 하니까 저쪽은 안 그러고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아서 딜러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런 기능이 없고 아마 불량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 SQ5에 대해서 만약에 차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정도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수도 뭐 엔진 쪽이야 당연히 확인하실 거고 근데 이거는 탈 때 아예 기본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부위잖아요. 유리창이나 뭐 그렇죠. 앰비언트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수석인지 운전석인지 그런 앰비언트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다고는 들었어요. 얼핏 그 카페에선가. 근데 그 증상 자체가 파란색으로 켰을 때 그게 뭐 저만 그런 건지 네. 다른 사람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이쪽 한쪽만 그래서 일단은 신청해 놓은. 지금은 빨간색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여기하고 별개예요. 별개예요? 네, 지금 얘는 지금 파란 색깔. 밑에 앰비언트 밑에 보면 또 파란 색깔로. 근데 이게 음악을 틀었을 때 약간 파란색 부분일 때 좀 깜빡깜빡 거리긴 했었어요. 깜빡깜빡 거렸다.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거고. 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그거 이외에는 따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네. 자, 아우디 SQ5 메인 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정비성 일단은 저 센터밖에 안 가봐서 아직까지는 뭐 네. 관련된 이슈가 전혀 없던 상태라 네. 보증 기간이 끝나보고 또 네. 키로수가 좀 많이 타봐야지 그 부분은 조금 뭐 그렇지만 지금까지 탔을 때는 이상이 서비스 센터도 없었어요. 네. 뭐 친절하고. 딜러분을 잘 만나서 그런지 그 부분 뭐 보통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고쳐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직장이 용산 쪽인데 네. 제가 송파에서 출고했거든요. 네. 그 대치에서 대치에서 직접 오셔서 네. 기사분 오셔서 픽업해서 가셔서 네. 수리해서 가져다 주시고 그래요? 몇 번 그렇게 해주셨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사람이 나와서. 네, 그 딜러님이 신청을 한 건지 딜러님한테. 그쪽에- 그러면 이제 차주님은 이제 뭐 문제 생기면 딜러님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그분들이 나와서 차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매우 만족하시다는 거. 저는 그래서 뭐 네. 다시 아우디를 타겠어요. 근데 아우디가 감가가 높아서 다른 분들은 좀 많이 꺼려 하시는데 네. 자기가 만족하면 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질문은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는 질문인데, 약간 좀 넌센스한 질문이지만 그냥 차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돼야 이 차를 최소한
제가 한 달에 한 110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네. 근데 보증 그러니까 처음에 선수금 3,000을 넣으면 3,000 정도 넣었거든요. 네. 2,500인가? 네. 그래도 한 달에 여윳돈 한 150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50 정도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여기 거기다 보험료까지 하면은 뭐 한 뭐 더 필요하겠네, 그죠? 그쵸. 보험료 뭐 나이에 따라 다를 거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자동차세 정도는. 하면 그래도 한 달에 아무것도 지출 없이 자기만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4,500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 차에 대한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아까 앰비언트 쪽 말고 창문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는 뽑기 같은 네 맞아요. 생각이 그럼 들고. 재수가 좀 불었던 거. 그거 이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뭐 카페 내 뭐 이슈라든지. 일단은 차가 많이 안 출고가 안 돼서 그런지 좀 정보가 거의 없어요. 정보가 거의 없죠. 뭐 그래서 SQ5 타는 사람들 뭐 톡방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기 별로고 네. 자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찾아봐도 네. SQ5 탄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10년 이상 타면서 만족하면서 탄다고 하더라고. 이 전 세대 같은 경우는 10년 타서도 뭐 아무 이상 없이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서 선택한 것도 있고 네. 얘도 뭐 그 정도 탈 수 있을지 조금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차주님께서 좀 정보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량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기가 좋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차 자체만의 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근데 뭐 이미 차주님께서 충분히 이 차의 장점, 단점 말씀 다 해주셨잖아요. 지금. 네. 글쎄요, 당부드리고 글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소리 풍절음인데, 네. 네, 혹시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떠신 편이신 것 같으신지? 풍절음, 그러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방음이 잘 된 편이라서. 근데 가끔 아침에 네. 차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나올 때 네.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이제 꺾어서 나오면 네. 이 실내에 좀 플라스틱 부분이 살짝 삐걱하는 소리가 나긴 해요. 실내 혹시 어디 쪽에서? 그러니까 이 앞쪽 어디인데 아, 갑자기 차가 이렇게 틀어져서 나와서 그런지 플라스틱이 좀 이렇게 닿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듣는 소리. 요 근래 들리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긴 했어요. 조금씩 줄어드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뭐 차가 갑자기 꺾어지면 당연히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 무던한 편이라서 그냥 타는 편이고. 하고 풍절음도 나긴 나지만 그래도 조용한 편인 것 같다. 라는 거. 자, 혹시 뭐 커뮤니티를 그래도 좀 보시긴 보셨을 거잖아요. 이 차 사기 전에. 그렇죠, 많이 봤죠. 혹시 당시에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이 자체 이슈는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면 정보가 없었고 네. 차 출고되고 나서 전시된 차는 있었지만 시승차가 없어서 네. 타보지도 겁나 검색을 했는데 네. 나오질 않아서 네. 해외 유튜브까지 찾아볼 정도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그럼 타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가끔 올라온 내용들은 차가 잘 나간다, 차가 잘 나간다. 연비 나쁘지 않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던 거. 그러면 혹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거 제일 많이 썼지? 차주님께서 제일 궁금한 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일단은 차를 타보지 못했으니까 네. 주행 성능이나 뭐 차가 얼만큼 조용한지도 좀 궁금했었고 차체 넓이도 좀 궁금했었고 외관이야 뭐 조금 외국이랑 우리랑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출고된 지가 되게 지난 차종이었거든요. 네. 거의 끝물에 들어온 차였고 그런데고 선택을 한 거는 일단은 예전에 제 로망이었던 것도 있어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때는 그거였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타볼 수 없으니 차 소리랑 가속력 그다음에 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주행 영상들밖에 없어서 외국인들이 막 설명을 해도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검색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정보 얻은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차주님께서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아마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보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차 연비 좋고 차 잘 나가고 그리고 이 등급대의 사이즈면은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 탈 수 있는 차 같아요. 만족하게 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그 정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떠셨는지.
다들 의외였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게 제가 그 전에 한 10년 넘게 국산차를 타고 다녔고 회사에서도 그 전에는 또 경찰 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수입차 타고 보니까 뭐지 이놈이 이랬죠. 아. 근데 뭐 나름 잘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차가 자기랑 맞아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분 나쁘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차체가 작은 걸 원해서 이거를 선택한 것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동네에다가 대놓으면은 얘도 문콕이 지금 엄청나요. 진짜요? 네, 저쪽 다 많은데 어떻게? 문콕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번 이것도 범버도 긁고 갔는데 못 잡았죠. 어떻게? 그냥 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냥 탈 수밖에 없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통풍 시트 열선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뭐 한여름에 통풍 시트와 열선, 겨울에 열선 요거는 이게 근데 장점은 그게 있어요. 그 경유차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플 자체로 얘를 미리 난방을 시킬 수 있거든요. 보조 난방. 그래서 미리 시동을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이게 히터만 가동을 시켜서 히터만 가동을 시켜서 차를 자체로 열을 올려놓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디젤 차만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거 장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 타는데 여름까지 에어컨 키는 기능은 없어요. 그거 빼고 그리고 수납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수납이. 여기 하나, 네. 요 밑에 하나, 네. 여기 하나 끝. 네, 여기 대시방 하나.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주행을 하시면서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꿀팁. 네. 꿀팁. 일단 연비 운전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네. 연비 운전이 잘 안 되죠. 자꾸 밟고 싶으니까. 차 잘 나가니까. 개인적인 거고. 네.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없는데 네. 이게 애플 그 카플레이 이것들을 좀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애플 카플레이. 이게 뭐 아마 뭐 그런 뭐지? 네. 백컴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동영상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뭐 비용 주고 뭐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비용 주고. 네. 그 정도? 애플 카플레이 정도?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밟을 수 있는 만큼 나가고 연비 좋고 그다음에 디젤이라서 기름값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한 줄 평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차라서 오래 좀 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에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래 탈 수 있을 만큼 잘 뽑은 차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좀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5점 주고 싶습니다. 만점? 야, 뭐 열선 뭐 이런 거 다 뭐 상관없이 그냥. 포기하고라도 네. 저는 만약에 다시 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그 당시에도 뭐 선택권은 있었거든요. 딱 한 장 1억으로 일단 차를 준비했던 상황이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이거에 꽂히니까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뭐 넘어가잖아요. 전기차로 넘어가고. 그때 하이브리드도 보고 원래 X5도 하이브리드를 봤는데 그때 출고 정지였었고 그 다음에 경유를 하자니 굳이 경유를 또 타야 되나? 근데 어차피 내연기관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타보고 싶은 차를 타보자라고 해서 타보고 싶은 차를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됐죠.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 X5 하이브리드도 뭐 출고 정지도 아니었다면 그냥 바로바로 차를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그럼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X5를 먼저 봤던 건 하이브리드를 보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봤던 거고. 네. 그러니까 X5가 출고가 안 된다고 하니 아우디 뭐 Q7 7 나왔다고 해서 가서 보니
솔직히 그건 눈에 안 들어왔어요. Q8도 나왔었고. 근데 두 개 다 타봤는데 네. 당연히 차는 넓더라고요. 뒷좌석도 넓고 다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밑에 층에 전시가 돼 있는 거죠. 네. 검은색의 빨간 시트였는데 와, 빨간 시트까지는 차만 못 타겠었고 근데 타보고 나니까 너무 오히려 너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운전석 딱 탔는데 탔을 때 그 느낌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그런 추억들도 그냥 생각이 났었는지 네. 포기하고라도 아마 저는 그래도 SQ5를 다시 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뭐 제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차량만 봤을 때는 뭐 비교 대상이 워낙 많은 차고 그렇게 막 고가의 차라고 하기도 애매한 차인데 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타보시면 이 차의 매력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매력을 타보고 안 타보고는 분명히 큰 차일 거고. 네. 이 차의 매력을 아까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다시 좀 짧게 좀 해주신다면 짧게. 네. 아까 잘 나가고 잘 쓰고 잘 나고 잘 쓰고 연비 좋고 연비 좋고 그럼 잘생기고. 잘생기고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